안녕하세요. 오클리 한방병원 병원장 여태경입니다. 오늘은 암을 예방하거나 암에 걸리신 분들이 암 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 꼭 아셔야 하는 핵심인 장의 건강에 대해서, 또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이 우리 면역과 건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커진 거지요. 이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의 많은 부분이 형성되는 곳이 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이 나쁘면 면역체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장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장내 세균이죠.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면역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나쁜 음식을 반복해서 먹게 되면 장내 건강이 악화돼서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요소가 되며, 반대로 건강한 장은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항암 물질도 생성하게 됩니다. 또 배설 기능도 하죠. 배설로 해독작용을 하는 거죠. 음식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이나 장 안에서 대사된 나쁜 물질을 빨리 빼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원활해야 암세포가 생길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요. 장의 건강이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암과 면역에 있어 우리 장이 너무 중요하기에 암 환자분들께 장 건강을 제대로 유지를 해야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힘든 치료 중 장의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암제의 독성이 쌓이거나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맞는 경우, 또 골반강내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장내 세균들의 손상이 올 수 있고, 장 점막에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점막은 입안의 구강부터 대장까지 굉장히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은 대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요. 구강은 다양한 세균이 있는 복잡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장으로 내려가면 위산이라는 강산성 상태로 존재하고요. 강산성으로 인해 세균이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생존하는 애들이 있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같은 애가 그래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면 소장으로 가요. 소장에는 환경적으로 미생물이 비교적 적어요. 그리고 장내 세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대장입니다. 항암제나 독한 치료로 인한 장내 독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대장내 세균입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한 상태면 항암제나 독한 치료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막아주지만, 장내 세균이 건강을 잃으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항암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치료가 밀리거나 중지되는 게 암 환자분들이 정말 무서워하고 피해야 하는 상황이죠. 장내 세균들의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점액질을 만들어내는 자극을 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킵니다. 또 면역 항체와 헬퍼 T셀 등 면역 세포들을 자극하고 조절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해요. 몸 안의 대사작용이나 면역작용을 조절해주죠. 이게 장내 세균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항암제나 항생제 같은 독한 치료가 반복되면 장내 세균이 손상됩니다. 장 안의 상피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고 점점 세포들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하면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출혈이 생기거나 궤양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마지막으로 안 좋아지다가 독성 세균이 들어가서 잘못되면 폐혈증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암이 아니라 암 치료하다가 사람 죽인다라는 말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온 말이에요. 체력과 체중, 면역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장 점막이 손상이 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와 휴식을 취하게 되면 다시 재생이 되고 치유가 되게 됩니다. 다만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 이 치유와 재생이 잘 되지 않아 잘못하면 출혈과 궤양이 발생하고 독성 세균들이 들어가서 폐혈증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한 암 치료 중에는 잘 먹고 잘 쉬고 이 점막들을 보호해주고 손상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치료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암 환자분들이 후유증을 예방하고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들 치료받으시는 고압산소 치료, 셀레늄이나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비타민 조법 같은 치료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장을 보호하고 유익균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라는 것도 그렇고요. 암 치료 중에는 변비나 설사, 점막염 같은 장 건강이 무너지는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알고 관리하셔야 면역을 유지하고 일정대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으며 치료 효과도 잘 나게 됩니다.
장이 나빠지는 신호들을 잘 캐치하고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할 때 항상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장 상태를 습관적으로 체크합니다. 얘기를 나누고 환자분들의 배를 항상 눌러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장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작은 신호들에 신경을 집중합니다. 배에서 장명음이라고 하는 물소리, 가스가 찬 북소리, 목진상, 딱딱하게 굳어 만져지는 경결점들, 힘든 치료로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져 있고 가스가 차고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오래 정체되어 비정상적으로 장에 수분이 많거나 적거나 한 상태들이죠. 소화가 안 돼요. 가스가 차요. 배가 아파요. 변을 못 봐요. 설사를 해요.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양상은 어떻고 모양은 어떤지, 보고 나서 느낌은 어떤지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장이 건강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음식 관리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먹는 걸 의사들이 강조하는지 그 이유들을 이 영상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금지 음식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유해균의 밥이 되는 애들입니다. 특히 단당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설탕 음료들 같은 애들은 유해균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의 대표적인 건 잘 아시다시피 가공육과 붉은색 고기들, 적색육이죠. 또 이걸 트랜스지방으로 튀긴 음식, 구운 고기, 구울 때 나오는 연기,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가둬놓고 옥수수 사료로 먹여 키운 육류 음식이 있죠. 빈도와 노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반복되면 장에서 이상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증가해요. 반대로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에요. 일단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 되겠죠.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의 밥이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 통곡으로 된 자연식, 콩류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항암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컬도 풍부하고요. 과일, 야채는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니 오늘은 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콩의 효능은 참 많죠. 콩 속에 가장 많은 건 단백질입니다.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육류보다 콩 속에 단백질이 더 많아요. 콩이 좋은 건 우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의 밥이 되죠. 좋은 균들의 밥이 돼서 장의 면역과 건강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발효를 시키면서 나오는 지방산들이 암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해요. 또 콩 속에는 여러 파이토케미컬들도 있어요. 좋은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죠. 특히 검은 콩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과 폴라보노이드 계통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아주고 암세포가 신생organ을 만들며 커지는 걸 억제하거나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걸 억제해줍니다. 또 병든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성분들이 콩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도 함유해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심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을 주죠. 발효된 콩은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잘 돼요. 단백질을 육류로 섭취하면 분해되는 과정에 간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간이 피곤하게 되고 부담을 많이 주게 되죠. 콩류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아미노산을 장에서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콩을 먹는 방법은 밥에 넣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아침에 갈아서 죽처럼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유는 꼭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지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설탕이 거의 없는 순수 콩물로 된 걸 드시도록 하세요. 두부도 많이 드시는데 싱겁다고 간장이나 양념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되고요. 요새는 가루나 환 형태로도 쉽게 드실 수 있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설탕이나 나트륨, 인공첨가물이 채소로 들어간 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암 환자들에게 장내세균의 건강이 우리 몸 안에서 대사작용을 조절하고 면역체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표준치료 중의 장건강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또 의사와 상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들, 환자분 본인이 식습관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작은 부분부터 꼭 실천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